안녕하세요. 언어바입니다. KBS 홍사훈 기자의 페이스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보도 관련 특종을 예고하셨다가 돌연 방송 시작 직전에 뉴스를 보류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방송 직전 이런 꼭지가 나왔는데 보도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이건 직접 여쭙진 않았지만 홍사훈 기자의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면 확실한 팩트에 대해서 확인이 된 부분도 끝까지 검증하시고 보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KBS에서 무엇인가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33년이나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 중요한 보도를 직전에 추가 확인을 한다. 데스크가 이거 확실한 거 맞아?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아쉬운 부분인데 해당 소식은 새로운 부분이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자, 사실 김건희 의혹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더 이상 무엇을 증거로 대느냐라는 게 웃길 정도의 상황입니다. 검사의 폭로 말고도 김건희 파일이 나왔고 1차, 2차 작전 기간 모두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건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건희 자신은 처벌은 물론이고 윤석열에게까지 파장이 번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공직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석열의 허위 해명 의혹은 유죄로 인정되면 사실상 당선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9월 5일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중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도 재직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임기간 소추가 아닌 수사는 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실제 박근혜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직 중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할 리 없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특검을 통해 김건희와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진실은 가려지지 않고 차고 넘칩니다. 반드시 지금은 어두운 터널에서 빛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환한 빛이 밝혀지는 순간, 그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경건이가 잊지 말아주길 바라면서, 끝으로 오늘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께서 신장식 변호사의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짧은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쏙 빼고 50억 클럽도 약속 클럽도 다 빼고 이 시기에 기자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50억 클럽 수사 못한다는 게 검찰의 답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론계 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네. 뭐 제기된 의혹을 우리가 모두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50억 클럽에는 수사가 시작될 건 같은데 네. 본류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억 클럽에 관한 부분 네. 그 부분 수사를 안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지 않구나. 그렇죠. 이 박영수 전 특검과 연관돼 있고 박영수 전 특검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총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특수부의 네. 뭐 시조새 격인 뭐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기자들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영수 측에 뭐 이제 뭐 돈이 흘러간 정황도 있고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고 네. 11억 원을 대여금을 받았는데 그 회사 되게 좋아요. 일반 직원들한테 11억 원씩 대여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법조계에서는 그러거든요. 야 이거 제3자 뇌물 아니야? 제3자 뇌물 가능하죠. 예, 제3자 왜냐하면 박영수 측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네. 녹취록상의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가가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네. 지금 수사는 하고 있지 않죠. 그냥 주택법 위반이다. 네. 이 혐의입니다. 자, 본류 수사를 위해서 지금 좀 집중해야 될 거.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두 가지 비자금. 전반전에 있었던 남욱의 42억대 비자금. 42억. 이거 진짜 다 어디로 간 거야? 네. 라는 걸 정확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후반전에서는 그럼 김만배
김건배가 그 회사 돈 대여금 형식으로 만든 그 비자금들 248억. 네, 최소 248억이니까요. 최소. 일일이 밝혀야 됩니다.